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전통적으로 12월은 영국 축구에 있어서 가장 바쁜 달입니다. 2023년이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024년 1월 새해를 앞두고 토트넘 허스퍼는 무려 7경기를 치릅니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첫 경기 고비를 3대3 무승부로 넘긴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제 1월 이적 시장에 어떤 선수를 영입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에스턴 빌라에서 데려온 덴마크 출신의 천재 디렉터 요한 랑게와 함께 토트넘이 어떤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 영국 현지의 믿을만한 매체들의 최신 보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전이 끝난 이후 최신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분명히 1월 이적 시장에 많은 선수가 필요하겠다는 것이 11월 3연패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맨체스터 시티전 3대3 무승부를 통해서도 결국은 보강이 없다면 1월 달에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선수 보강이 있어야 우승 경쟁이라는 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을 버텨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부상자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1월 달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그리고 아시안컵으로 인해 떠나는 선수들, 그리고 부상 선수들의 복귀가 조금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는 무조건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이 보도한 현재 요한 랑게 디렉터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최우선 목표를 소개한 기사를 보면 역시 새로운 센터백을 영입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 전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랑게와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1월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센터백을 영입해 토트넘의 선수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요한 랑게 디렉터는 1월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선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미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토트넘의 중요한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1월은 현재 북런던에 불어닥친 부상 위기로 인해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맨시티전 이후부터는 로메로가 징계를 마치고 돌아오긴 하지만 반더벤 선수가 1월 언제 돌아올지, 돌아와도 풀핏이 언제 될지를 알 수가 없고, 또 에릭 다이어는 이미 몸 상태 문제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토트넘에서 로얄에게 밀릴 정도로 센터백 입지는 약해졌고요. 유망주 애슐리 필립스조차 부상을 당했고, 부상이 아니라 풀핏이었어도 경험을 쌓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전급 센터백을 1월에 데려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공격수 포지션도 우선순위에 함께 꼽히고 있다. 그리고 해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미드필드 포지션도 뎁스에 문제가 생겼다. 바로 벤탄쿠르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몸이 올라오면 비수마와 사르가 대표팀에 가더라도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벤탄쿠르도 빨라야 2월 초중순에 돌아올 수 있고, 그때 돌아와도 역시나 이번에 장기 부상에서 돌아왔을 때도 감각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렇다면 벤탄쿠르도 그런 문제를 또 겪을 수 있는 우려를 생각한다면 영입이 필요하다. 즉 척추 라인을 다 영입해야 된다. 센터백, 중앙 미드필더, 스트라이커까지 가운데 경기의 뼈대를 이루는 선수들을 다 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최우선 영입 대상은 여전히 센터백이에요. 애초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세 번째 센터백 영입을 원했고 추진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한 이유는 다빈손 산체스의 이적이 늦어졌고 에릭 다이어의 처분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체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부분 유럽 빅리그 5대 리그의 이적 시장이 닫힌 이후 그나마 열려있던 튀르키예로 가면서 이적이 성사되다 보니까 산체스가 나가면서 생긴 임금이라든지 이적료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월 이적 시장에 쓰기로 했던 것이죠. 곧 계약 마지막 6개월에 접어드는 본머스 수비수인 로이드 켈리, 바로 이 선수가 지금까지 토트넘의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꼽혀왔는데요. 풋볼 런던도 연말에 토트넘과 이적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선수에 대한 그 기대치가 크다 보니까 빠르고 또 왼쪽 센터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AC 밀란과 유벤투스까지도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선수의 몸 상태예요. 다재다능한 수비수로 꼽히는 켈리가 장기 결장이 예상되는 부상 상태, 햄스트링 부상 상태다 보니까 1월 이적에 물음표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지난 주말에 본머스와 에스턴 빌라의 경기를 앞두고 본머스의 이라올라 감독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켈리가 몇 주 더 결장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 사실 랑게 디렉터와 토트넘은 2024년 초 새로운 센터백 영입을 위해 다른 곳을 물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팀 내 수비수들의 부상 문제가 있는데 부상을 당한 선수를 데려와서 또 그 선수의 몸 상태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가 없고, 컨디션이나 경기 감각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선수를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장기적인 목표로 둘 수는 있지만 1월 달에 즉시 전력감이 필요한데 켈리를 데려오기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언급된 선수가 현재 첼시에서 후보로 밀린 트레버 찰로바, 그리고 풀럼의 토신 아다라비오인데 둘 다 사실은 지난 여름부터 이미 토트넘과 연결이 됐던 선수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 두 선수도 현재 부상 중이라는 거예요. 풀럼의 아다라비오는 사타구니 수술 이후에 지난 주말에나 겨우 복귀를 했고, 첼시의 센터백 찰로바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올 시즌에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선수들의 몸 상태는 비록 켈리보다 낫다라고 하더라도 1월 이적 시장이 열리기 직전까지도 경기를 뛰면서 검증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토트넘이 이 선수를 데려오는 것은 역시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3명의 선수, 이미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경험을 쌓은 선수들을 데려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에릭 다이어가 1월 달에 떠날 수 있다는 보도는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죠. 울버햄튼전에 선발 출전을 했다가 그 이후에 경기력 부진으로 인해서 에스턴 빌라전에 벤치로 내려왔고, 그 벤치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 데이비스와 로얄이라는 풀백들을 센터백으로 쓰면서도 다이어를 안 썼다라는 것은 완전히 계획에서 배제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맨시티전에는 아예 2군 선수인 도링턴이 벤치에 들어갔는데 다이어가 없다 보니까 다이어가 완전히 밀려난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풋볼 런던의 취재에 따르면 다이어가 훈련 도중에 큰 통증,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기회는 없었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고요. 실제로 이탈리아의 코리에레 델라 세라 같은 경우에는 로마가 1월 이적 시장에 다이어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서 함께했던 다이어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다이어가 유소년 시절을 보내기도 했고 또 프로 경력을 시작했던 스포르팅 리스본이 1월 달에 다이어를 원한다는 보도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본인의 프로 커리어 거의 경기를 못 뛴 채 반년 이상을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 떠날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고, 뉴캐슬도 다이어를 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뉴캐슬도 센터백 라인에 부상자들이 있긴 한데 속속 돌아오기 있기도 하고, 다이어를 정말 뉴캐슬이 원할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긴 합니다. 어찌됐거나 다이어가 토트넘을 떠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결국에 1월 달에 반드시 센터백 영입은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많은 선수들이 부상 중이다 보니까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애슐리 필립스도 부상이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안에 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 랑게 디렉터와 이적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풋볼 런던이 보도한 유력한 영입 선수는 우루과이 대표 센터백인 세바스티안 카세레스입니다. 남미 축구 전문 기자 페르난도 에스키벨의 정보에 따르면 이미 지난 여름 이적 시장부터 카세레스에 대한 협상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고요. 카세레스가 현재 멕시코 클럽인 클럽 아메리카에서 뛰고 있는데 토트넘이 이미 공식 제안을 보냈을 것이다. 거의 확정적인 이적이다. 시간 문제다. 게다가 이제 유럽과 북중미가 시즌의 운영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1월에도 충분히 보내줄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선수가 카세레스이고, 카세레스 같은 경우에는 벤탄쿠르와 함께 또 우루과이 대표 선수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적으로도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우루과이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80cm로 키는 작은 편이지만 굉장히 빠르죠. 빠르고 커버력이 좋고 투지가 넘치는 선수이고 패스 능력과 빌드업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의 축구에 딱 맞는 선수다. 비록 지금 토트넘이 겪고 있는 높이의 문제를 커버해줄 수는 없지만 반더벤과 로메로와 함께 합을 맞추는 전천후 로테이션 자원으로 함께 뛸 수 있다면은 이 빠르고 전투적인 센터백인 카세레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는 어떤 선수가 거론되고 있는지 역시 풋볼 런던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탄탄한 전력을 구축할 것으로 보였던 중앙 미드필더 부문에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발목 인대 부상으로 최소한 2월까지 결장하고, 제임스 메디슨도 발목 문제로 새해까지 결장합니다. 여기에 이브 비수마와 파페 마타르 사르가 각각 말리, 세네갈 대표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출전할 예정이라는 사실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대회는 1월 13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세네갈이 작년에 우승을 차지했던 팀이죠.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1월에 기용할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는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올리버 스킵, 지오바니 로셀소뿐입니다. 일요일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데안 쿨루세프스키를 필요한 경우에 더 깊은 창의적인 미드필더 역할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중앙 미드필더까지 볼 수는 없잖아요. 처진 공격수 정도를 맡은 것이지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서 쓰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이비에르의 계약은 18개월 뒤에 토트넘과 끝나게 되는데, 일단은 1월에 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던 호이비에르는 남겨야 되는 상황이고, 남긴다고 하더라도 영입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애초에 토트넘과 연결되었던 선수는 첼시의 코너 갤러거입니다. 지난 여름에 강하게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포체티노 감독이 갤러거를 완전 주전으로 쓰고 있고 심지어 주장만장까지 맡기는 등 신임하고 있기 때문에 갤러거도 첼시와 계약이 18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재계약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서 완전히 결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탈리아 언론은 무리뉴 감독이 이끌고 있는 로마에서 센터백으로도 종종 뛰고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뛰고 있는 경험 많은 스타 브리안 크리스탄데를 영입할 수 있다고 보도를 했었죠. 실제로 센터백도 커버할 수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되니까 좋은 영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미드필드진에서 크리스탄데가 오게 된다면 6번 자리인데, 이 6번 자리는 벤탄쿠르도 볼 수 있고 비수마도 볼 수 있고 호이비에르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토트넘에 필요한 건 그 자리가 아니라 사르의 자리, 지금 메디슨이 빠진 자리, 좀 더 한 칸 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풋볼 런던도 얘기하는 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월 달에 피치를 오르내리면서 어시스트도 하고 골도 넣을 수 있는 8번 미드필더를 원한다. 크리스탄데가 올 경우에는 물론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 조금 더 공격 창의성이 있고 조금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센터백의 대안으로 데려오면서 수비 라인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로 쓸 수 있겠지만 최우선 옵션이 되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수라면은 현재 사우디의 알힐랄로 떠난 전 울버햄튼의 주장 후벤 네베스인데,
있는데요. 다만 후벤 네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캐슬과도 연결이 됐었고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연결되고 있는데 알힐랄이 보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잉글랜드 대표 미드필더인 칼빈 필립스 같은 경우도 맨시티에서 거의 뭐 출전 기회를 못 얻고 있다 보니까 1월달에 이적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로 2024에 뛰고 싶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임대라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필립스도 토트넘에 올 경우에는 박주전 자리를 차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조금 더 아래의 팀이 아니라면, 게다가 토트넘도 1, 2월에 많은 선수들이 빠질 때는 필립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지만 3, 4, 5월에는 또 주전 경쟁에서 필립스가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확실하게 주전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필립스를 설득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도 물음표가 있어서 지금 뭐 미드필드 라인은 어떤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지가 아직 명확한 그 타깃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스트라이커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번 저희가 소개드렸던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수 세루 기라시가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세루 기라시는 많은 팀들이 원하고 있어요. 1,500만 파운드에 불과한 바이아웃 금액이 1월 이적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정보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기라시 본인도 최근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치열한 리그고 정말 어떤 문제도 닿지 않겠지만 프리미어리그에 가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 기라시 같은 경우도 부상에서 최근에 돌아왔고 이미 분데스리가에서 15골을 몰아치면서 능력을 입증했는데 첼시와 아스날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토트넘이 붙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팀들 말고도 맨유도 원하고 있고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 본머스, 풀럼, 브렌트포드, 웨스트햄, 뉴캐슬 뭐 다 원하고 있어요. 프리미어리그의 웬만한 팀들은 다 기라시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라시가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라시에게 중요한 건 역시 챔피언스리그에서 뛸 수 있느냐와 더불어 본인이 주전으로 뛸 수 있느냐일 텐데 아무래도 토트넘이 최전방 공격수로 손흥민 선수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은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9번 역할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첼시와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아이반 토니라든지 오시맨과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 선수들이 너무 비싸니까 1월 달에도 데려오기가 어렵다고도 볼 수 있어서 당장 1월에는 기라시의 인기가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기라시에 대한 경쟁이 너무 심하다면 이미 토트넘이 오랫동안 지켜봐오고 연결해왔던 페에노르트의 멕시코 대표 공격수인 산티아고 히메네스를 데려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히메네스에 대한 이적료는 4,500만 유로 정도로 이미 어느 정도 픽스가 됐다고 하니까 지불만 하면 협상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시즌 네덜란드 리그 14경기에서 17득점 3도움으로 벌써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공격수는 또 어떤 선수를 택할 수 있을지도 이번 이적 시장의 뉴스를 시시각각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월과 2월 사이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이 부상 그리고 대표팀 추출로 많은 선수들이 빠진 채 경기를 해야 합니다. 일단 페리시치는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고요. 솔로몬은 반월판 부상으로 2월 중순 후순에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메디슨도 빨라야 1월 중순에 가능하고 사르와 비수마는 대표팀 차출, 손흥민 선수도 대표팀에 차출됩니다. 반더벤도 빨라야 1월 중순이고요. 벤탄쿠르도 빨라야 2월 초중순입니다. 다이어는 사실상 지금 전력에서 배제된 상태이니까 모든 포지션의 뎁스가 부족해요. 최전방에는 뭐 물론 부상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확실하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히샬리송이 있고 유망주인 벨리스밖에 없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까지 대표팀에 가서 아시안컵을 뛴다면 기라시든 히메네스든 무조건 한 명을 데려와야 됩니다. 측면 공격수도 존슨, 힐, 쿨루세스키만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공격수를 데려오고 히샬리송을 측면으로 뺄 수 있으니까 이 자리는 취급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일링 주니어라는 유망주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이고요. 미드필드 라인도 결국에는 메디슨, 사르, 벤탄쿠르, 비스마가 다 없다면 로셀소, 스킵, 호이비에르로 구성 자체는 가능한데 이 선수들만 가지고 계속 경기를 뛰면은 이 선수들도 지치고 또 부상이 생기면 대안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드필드도 반드시 영입을 해야 합니다. 영입이 필요 없는 포지션은 좌우 풀백과 골키퍼밖에 없고요. 센터백 라인도 반더벤이 잘 돌아온다면 다행이겠지만 뭐 데이비스도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에 굉장히 잘해주긴 했죠. 일단 로메로 데이비스나 로메로 반더벤으로 구성할 수 있고 로얄도 내렸을 수도 있겠지만 로얄이 정말 사실 센터백으로 너무나 어려운 경기를 보여왔던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영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트라이커, 미드필더, 센터백은 반드시 사야 되고 가능하다면 윙어까지 영입이 필요한 토트넘의 1월 이적 시장인데요. 과연 토트넘이 큰 투자를 통해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포스테코글 감독을 든든하게 지원해줄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가 빠진 기간을 토트넘이 어떤 영입생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토트넘 허스퍼의 이적 시장 최신 소식 영국 현지의 보도와 유럽 현지의 소문들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